언어 능력과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인데 어문 계열 쪽으로는 가기가 싫은 거죠. 어문 계열 말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 계열은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경우에 내가 선택 교과나 이런 학생부의 구성을, 교과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 유의미하고 융통성 있게 학과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언어 능력, 창의력이 좋은 인문계열 학생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인문계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또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학과가 바로 이제 문화 관련 학과들이에요. 문화 콘텐츠 학과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론사에 취직하려는 학생 또는 나 방송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쪽에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문화 콘텐츠 학과를 주목해서 보는데요. 문화란 개념이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언어라든지 역사라든지 등등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문화인데 한 사회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산물 자체가 문화라는 개념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다 문화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방송, 문학, 그리고 게임, 영화 이런 최신의 어떤 산물들이 있고 이런 모든 컨텐츠들이 다 문화 컨텐츠의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컨텐츠 학과란 바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고 그 기술과 응용적인 부분을 다 같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산물들에 대한 배움과 동시에 또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즉 비평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문화 콘텐츠 학과의 전공 적합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계열 학과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인문계열 학과 중에 하나이고 결국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 이 관심, 휴머니즘에 대한 관심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문화 콘텐츠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언어는 곧 사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내가 표현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매개체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 능력, 즉 말하기 쓰기 능력에 대한 자질도 이런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창의력, 언어 능력, 글쓰기, 말하기 능력, 창작 능력,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이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상 또는 교과 세특에서의 어떤 주제, 선정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문화 관련 학과나 문화 콘텐츠 학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학생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졸업 후에는 이제 출판사, 영화사, 광고대 행사, 기업 홍보팀, 언론사 또는 연구소,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비슷한 학과들은 문화예술경영학과, 요즘 이쪽도 굉장히 관심이 높죠. 비실기 미대를 준비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비실기 미대 쪽이 너무 셀 것 같으면 이렇게 살짝 돌려서 지원을 하는 학과 중에 이제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또 문화경영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다 비슷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론인이나 인문과학연구원이나 작가라든지 또 큐레이터, 카피라이터 등으로 직업군이 형성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직업군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관련 학과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학과들이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과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학생부를 전략적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문학에 대한 기본 소양이 중요하니까 독서
활동 필요할 것이고요. 국내외 문화 동향에 대한 이해, 이와 관련한 탐구 활동이나 발표 활동이 있으면 좋겠죠. 독서 창의적 사고력, 그 다음에 또 외국어 능력이 사실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언어라는 것은 나의 사고를 표현하고 그 자체가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매개체이기도 하죠. 따라서 언어 활동, 외국어 능력 이런 부분이 좀 어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염두에 둔 교과나 비교과 활동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인문계 쪽에서 최근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문화계열 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간호학과예요. 근데 이제 간호학과를 보기 전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전제로 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융합의 접점이 되는 학문 분야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인문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 과목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뭐 세계사라든지 세계지리, 윤리사상,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윤리사상, 뭐 정치와 법 이런 과목들, 세계사, 세계지리, 사회 관련 교과들이 다양하게 갖춰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제2외국어를 선택한 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 좋고 그 다음 체육예술 파트에서 미술, 감상, 비평 등등의 과목들이 골고루 갖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영어 등에서 좀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탐구 활동들이 전제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문계에서 문화 콘텐츠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또 학생들에게 인문계 학생들이 취업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취업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전문 직종에 대한, 근데 이거는 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때나 사실 핫한 직종이나 직업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전문 직업을 갖고자 하는 어떤 열망 때문에 사실 간호학과 지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학과에 대한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간호학과를 지원했을 때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그 등급 컷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1학년 때부터 간호학과, 간호보건계열 이런 식으로 진로 희망을 잡고 생활을 해왔는데 막상 3학년 1학기를 지내고 나서 보니까 내신 성적이 간호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선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간호학과가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2등급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어느 정도 지역 거점의 학교라 하더라도 2등급 선에서 합격자 등급 컷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내신 성적이 우수하지 않다면 지원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갈팡질팡한 상황에서 내가 조금 융통성 있게 이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학과명만 보고 막연히 여기 내가 간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간호학과만 가야 답이겠지. 이 방향으로만 가야 답이겠지. 나는 이것만 생각했으니까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어디든 간호학과를 갈 거야.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기보다는 내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들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또 그게 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넓혀서 내가 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치료 쪽에 포커스가 인문계 학생들은 대부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심리학에 대한 학업도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교내에서 뭐 이런 관련 책들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의 또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심리 상담을 뭐 친구 동료로서 해줬다거나 봉사, 봉사 시간, 그러니까 봉사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유의미한 활동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폭넓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문학이지만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융합학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엮어질 수 있는 스토리로 엮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토대로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학과를 했지만 내가 조금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 상담 심리, 심리학, 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미리 3학년 가서 사실은 이런 원서 접수 직전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때 가서 막 돌리려고 하면 사실은 이미 기록이 끝나버린 학생부에서 뭔가 보완하거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내가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이라면 진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더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길 말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학과의 방향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경영학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목표로 하는데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었을 때 조금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그럼 또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인문학 쪽으로.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좋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회과학 쪽, 사회학 쪽, 사회교과의 성적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뭐 경제경영 계열을 희망하지만 마케팅 전략이나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행동심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런 스토리로 좀 엮어낼 수 있는 좀 융통성 있는 학생부를 이런 경우에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간호보건 계열로 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인문 계열이다, 내가 간호보건 계열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인문계지만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융합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체육예술 쪽에서는 뭐 운동, 건강, 그 다음에 생활교양 과목에서는 심리학, 보건 과목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하신다면 유의미한 학생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